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40명 발생을 했습니다. 4차 유행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요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자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단 급격한 확산세에는 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전 국민 접종 완료 70% 달성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까지 휴일이었으니까 역시 화수목 3일째 되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2,000명 거의 다 될 정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월요일까지 연휴였기 때문에 사실은 화요일이 월요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보통 수요일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중 숫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500명 이상 늘어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제보다 356명 늘어나서 1,940명, 즉 하여튼 2,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감소 추세이긴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좀 위험스러운 지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어제 위중증 환자가 12명 늘어서 371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이 13명인데 이 사망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 사망자라는 건 사실은 후행성입니다. 감염되고서 한두 달이 지나야 사망하시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예. 이번 달에만 이 사망한 사람이 121명인데 확진자는 24,987명이라 0.48%. 이거 상당히 위험한 숫자예요. 지난 6월 이후로 계속 0.35%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아마 추석 연휴 정도 그 이전에 나온 숫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0.35%라는 거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고 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35%를 계속 넘고 있어서 예. 우리의 역학조사가 이 델타 변이주의 확산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위험스러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 추세인 것은 맞고 예. 추석 연휴 또 한글날 개천절 연휴에 이 확산세 즉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유행 상황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런 확산의 유행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방 접종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우려될 만한 부분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좋은 그 지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 또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은 이동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대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동량하고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예. 큰 영향은 안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0.89 이것은 좀 후행성입니다.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앞으로를 예상하는데 이것이 꼭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실제로 0.89로 떨어졌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연장이 되고 또 세부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완화되는 그렇죠. 부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인센티브일 수밖에 없는 것이 18세에서부터 49세까지가 100%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지 그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떤 그 불이익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네. 패스 이런 개념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맞은 다음에야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일부라도 원하는데 지금 못 맞았는데 백신 패스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이 4단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아마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아마 지금 2주가 아니고 3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70%가 넘어가는 게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2주 정도를 기다린다 그러면 다음 달 초, 11월 초까지는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때의 유행의 추세를 좀 확인하면서 돌다리 건너듯이 좀 유행상이 나빠지면 조금 더 연기하고 많이 좋다 그러면은 지금 방역당국의 얘기대로 11월 9일 이전이라도 뭐 70% 넘어가고 방역 상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진다면은 얼마든지 빨리 시작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의 정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위험하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방역 완화라 그래도 아주 간단한 부분들 지금 뭐 6명에서 한 8명 정도 올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을 10시로 했던 것을 12시로 늘린다. 그러면은 그 12시는
접종 완료자들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불이익이라는 게 생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완화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서서히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예. 뭐 물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다 완화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서 완화했을 때 갑자기 악화돼서 다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될 시기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3주간 정도 연장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고 내일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아주 작은 즉 6명에서 8명이라는 거 우리 몸에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그 요새 정도의 여덟 명 완화. 모일 경우도 많이 없더라고요. 예, 뭐 6명 모이는 것도 그렇고 8명 모이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화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혜택인 거는 분명하죠. 예. 네. 일부 지역에서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까지 고려 중인 사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부분. 지금 외국인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0%를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 전체 확진자의 20%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뭐 3천 몇백 명씩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숫자로는 뭐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체류자들의 숫자, 즉 법적으로 존재하는 숫자 말고 알 수 없는 불법 체류자의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부분들은 통계에 잘 잡히지도 않고 있고요. 예. 예방 접종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30%대에 불과해서 37%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63%는 다 안 맞은 거고 신분 자체가 노출이 되기 싫으니까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도 진단 검사 받으러 가지 않고 심해져도 병원에는 못 가고 그 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선제적으로 또 진단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며칠 전에 그 한 일주일쯤 됐나요? 안산시에서 한 정책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 방역 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고 원하는 사람 접종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버스에서 접종을 다 하지만 신분 노출이 없이 나가 여권이라든지 비자가 없어도 그 고용주가 확인만 해주면 이름도 가짜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전부 맞히는 것이 우리 국민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백신도 얀센으로 맞힌다면 한 번만 맞히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계에 안 잡히는 이 숫자들을 뭐 우리는 통계에 잡지 말고 접종을 계속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해결을 하면은 좀 더 넓혀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방역이 상당히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거는 네. 안산시장님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수도권에도 많거든요. 네. 서울에도 우리 이 서쪽에 계신 분들 서울시의 서쪽 부분에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울시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충북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거의 반을 차지하는 시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가 뭐 통계의 숫자에서 얀센을 몇 명 맞췄느니 이런 거 누구한테 맞췄느냐는 증명서가 없는 상황이라도 많이 맞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1차 접종률이 전 국민의 78.3%가 됐고요. 2차 접종률 다 완료한 사람들은 61%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고 예. 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지금 1차 접종률이 78.3%인데 2차 접종률이 61.6%이기 때문에 약 17%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건 1차하고 2차하고 사이에 파이자 얀센의 이 기간차를 접종 간격을 6주로 했었던 영향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쫓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이 70% 넘어가는 거는 뭐 이번 달 안에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최종 목표로도 아마 8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남는 20%가 문제이겠죠. 네. 18세 이상이 한 530만 명 정도 되고요. 17세 미만, 17세 이하가 접종을 못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 500만 명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합치면은 1,000만 명은 미접종 상태로 남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한 100만 명 정도는 감염되었을 때 위중증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이분들은 결국은 새로 접종을 받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감염이 돼서 면역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적어도 한 90% 이상이 면역력을 얻는다면은 이 집단 면역의 개념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 노인분들이나 혹은 18세 이상에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한꺼번에 나오면은 의료 체제가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천천히 가면서 자연 면역이 생기고 혹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잘 설득을 해서 예방 접종을 받게 하고 하면서 90%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된다면은 아마 상당히 이 방역 환경 우리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뭐 한 내년 초여름 이 정도 돼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 목표로서는 네. 굉장히 행복할 것인데 그건 최종 상태고요. 예. 예. 아마 지금 내년 봄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실외에서는 좀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고 뭐 영업 제한이라든지 하다못해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들도 예방 접종만 다 맞았다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뭐 두 개월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만은 예. 문제는 얼마나 방역 완화를 천천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만 했는데 미소가 지어지네요. 예. 최근에 돌파 감염 사례가 일주일 새 3천 건이 넘게 증가할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요양병원, 병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의료진은 시작을 했는데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쪽은 아직 시작이 전이잖아요. 그 부스터샷을 맞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요양병원, 요양원만 해도 사실은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염이 되어서 집단 감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소독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조심만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나가면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염되면은 또 다른 환자들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맞아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맞죠. 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예. 분들은 고령인데다가 기저질환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얼마나 잘 격리를 하면서 잘 할 수 있는가, 즉 방역 수칙, 또 개인 위생 수칙, 또 여러 가지 소독, 환기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이 간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간호를 하게 되면 간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추가 접종을 하기 전에 적어도 2차 접종 마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접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역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감염자 돌파 감염이 나오는 이유는 고령이신데다가 6개월이라는 지금 2월 26일부터 우리가 접종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시작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 접종을 한 후에 지금 추가 접종으로서는 아마 파이자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세 번째 접종을 했을 때에는 거의 추가 접종으로서 부스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mRNA 백신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고위험군부터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 60세 이상들의 고령층들 중에서 75세 이상은 파이자를 맞았기 때문에 6개월이 거의 다가오는데 네. 사실은 60세에서부터 74세는 11주라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접종까지. 좀 벌었네요. 예. 그 시간만큼은 사실은 내년 정도나 내년 초나 돼야 1월 정도나 돼야 아마 부스터 접종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좀 약화되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추가 접종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2차 접종까지 받은 후에 2개월 지난 상황에서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